우크라이나군 하객진으로 러시아 초토화 우크라군이 함정에 빠진 러군 병력들 우크라 기갑 장비들의 화력에 전멸되는 상황 공세 영향이 바닥난 러시아 정부 난리 났다. 러시아군 최소 63명이 사망한 우크라이나 동부 마키이우카의 미사일 공격은 러시아 병사들의 잦은 휴대전화 사용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소식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두 가지다. 러시아 당국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대규모 전사자 소식을 공개했다는 점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공격 지점에 노출됐다는 중대한 보안 노출이다. 러시아는 자국 내 반전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들이 임시 주둔지로 사용하던 마이카우카의 전문 기술학교를 고폭탄들을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해 군인 6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총 6발의 미제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2발을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 통신은 같은 날 친러 분리주의 정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공격 배경에 러시아 군인들의 빈번한 휴대전화 사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잠정 조사에 따르면 군인들의 빈번한 휴대전화 사용이 하이마스 공격의 원인이 됐다. 적은 첩보체계인 에셜론을 이용해 핸드폰 이용 정보와 가입자들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통신에 말했다. 에셜론은 미국의 맹방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운영하는 국제통신 감청 및 신호 정보 수집 분석 네트워크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의 개별 공격에 대해 직접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까지 밝힌 건 매우 이례적이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는 사상자 수치를 발표하지 않는 데다 축소해서 말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국방부는 최대 10대의 다양한 적장비가 파괴되고 손상됐다며 사망자가 최대 4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와 가까운 러시아 군사 전문 텔레그램 채널 리바리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약 70명, 부상자가 100여 명이며 건물 잔해를 치우면서 확인되는 사망, 부상 규모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숙소에 머무르던 이들이 동원령으로 징집된 신병들이었다. 이들의 출신 지역은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각각 800여 킬로미터, 1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사라토프주, 사마라주였다고 전했다. 이 한국의 우크라전 특수러 눈치 보며 무기 판로 신속 확대. 한국 방위산업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5일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 방산업이 이런 기회를 잡은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전을 들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 등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생산 부족에 직면했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보낼 주력 전차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작년 무기 수출액은 140% 늘어 역대 최고액인 173억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는 탱크, 곡사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등 폴란드와 합의한 124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포함됐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부 최전선으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국가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 지원 안보 불안 속에 방산 수요가 급증한 대표적인 나라다. AIT는 동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무기를 보낸 뒤 재무장하고 장비를 개량할 때 주요 선택지는 한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선행전이 끝난 뒤 군비를 축소한 유럽과 달리 북한과 대치한 까닭의 국가정책으로 방위산업 공급망을 유지했다. 이웃나라가 전쟁에 휘말린 것을 보는 위기감 속에
곡사포 거래에 서명한 지 석 달 만에 첫 인도분을 받은 폴란드는 한국의 생산 역량에 감탄하기도 했다. AIT는 한국의 무기 수출 확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군비 재증강에 따른 공백을 재빨리 메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전에서 직접적 역할을 거리고 수출한 무기에도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지 않도록 재판매 금지를 비롯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줄어든 미군의 충전용 포탄을 팔 때도 폴란드를 재무장할 여러 무기를 팔 때도 한국은 수십 년간 다른 국가에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 규정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AIT는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한국은 줄타기를 계속했다.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 자국의 국익,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한국 방산업체는 한국의 무기 수출 확대가 한국의 고유한 여건과 글로벌 정세가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AIT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기를 일일이 모두 생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정학 때문에 방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의 2.8% 차지하는 8위 무기 수출국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전 발발전의 수치로 향후 집계에서 특수가 반영되면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재앙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1월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구입하는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폴란드 정부와 가까운 싱크탱크 인사의 말을 인용해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군의 레오파르트 전차 240여 대를 전부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며 그 전차들을 얼마나 빨리 우크라이나에 보내느냐는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자들에게 주문한 대체 전차들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즉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어 생길 전력 공백을 미국과 한국의 새 전차들이 채워줄 것이라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간접 지원하는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갈수록 위력적인 무기를 지원해왔다. 침공 이래 러시아군은 여러 중요한 후퇴를 겪었지만 여전히 여러 전선에서 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28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려 한다. 여기에 브래들리 장갑차 50대가 포함될 예정이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우크라이나에 경장갑차 AMX-10RC를 보내겠다고 했다. 미국이 얼마 전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지난 몇 달 동안 해온 요구에 대한 서방의 응답이다. 물론 젤렌스키가 정확히 요구한 것은 전차였지만 말이다. 그러나 폴란드가 그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로 가는 한국산 무기가 이를 돕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무기 재고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군수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상인 노릇에 앞장서며 군수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무기 지원은 전쟁을 키우고 핵전쟁의 위험을 높일 것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수많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고통 또한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 전쟁이 초래한 비용을 떠안고 있는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의 삶도 계속 악화될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전쟁 지원은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강대국들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말 푸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양국 관계를 파멸시킬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이와 같은 방향으로 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현재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혐의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것이 맞다면 러시아는 분명 그에 대한 대가를 북한에 제공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응해 자원이나 경제적 지원이 아닌 군사적 지원을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제국주의 지원 정책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도 일조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전 한국 무기 수출 증가 직접 무기 지원 압력 직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면서 한국산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방탄조끼,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 지원을 해왔지만 국내법상 제약으로 인해 살상 무기의 직접 제공은 거부해왔다. 그러나 WSJ는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전쟁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2에서 2016년 세계 무기 수출 13위였던 한국은 2017에서 2021년 전체의 2.8% 비중을 차지하며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폴란드와 5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K2 무기의 장점으로 꼽힌다. WSJ는 최근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의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최종연합수련에서 특별 강연을 통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교전 무기 수출 금지 정책에서 선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WSJ는 한국이 원유 수출국이자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전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